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 등 갑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새로 문을 연 서천 특화시장에서 한 상인이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을 끌고 다니면서 1시간가량 폭언과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흰 옷을 입은 공무원의 옷깃을 잡아 끌고 갑니다. 면전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거세게 항의하더니 물건들을 발로 마구 걷어찹니다. 지난 1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임시시장 개장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상인 A씨는 고객 쉼터로 되어 있는 자신의 점포 옆 빈 공간을 자신이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현장을 점검하러 온 서천군 과장급 공무원 B씨를 상대로 1시간가량 폭언과 위력을 행사한 겁니다. 임시시장 개설 등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B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아직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말에도 못 쉬고 계속 밤에 야근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죠. 상당히 심적으로 많은 실망감도 좀 느끼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윤회 측은 TJB와 통화에서 시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천군은 긴급회의를 열고 A씨를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A씨의 사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대전 충남 지역의 사립대들이 대부분 정부가 배정한 증원 인원을 그대로 모집할 전망입니다. 사립대들은 의대 교수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증원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정부가 배정한 인원을 그대로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역 사립대에 배정한 증원 인원은 을지대 60명, 건양대 51명, 순천향대 57명, 단국대 80명이었습니다. 한편 국립대인 충남대는 정부가 배정한 증원 인원의 50%인 45명만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3개 과학기술 단체들이 모인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연합이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전면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과학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수많은 연구과제 예산을 일방적으로 칼질해 연구의 허리를 끊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 비율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정부의 상대평가 제도가 형식적인 성과에만 매몰돼 선도형 연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삭감된 연구비 전면 복원과 더불어 상대평가 도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교 돌봄터에서 부실 간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한 끼당 간식비가 4,400원이지만 간식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며 급식 중단과 함께 구청장 면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공된 돌봄 간식입니다. 딸기 한 알에 조각빵, 음료수가 전부입니다. 다른 날에는 튀김 3조각에 알밤 1개, 치즈 1조각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구청에서 2,500원, 학부모들이 1,900원씩 부담해 간식비가 한 끼당 4,400원이나 되는데 메뉴가 너무 부실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먹었나? 이게 정말 보조금까지 다 받아서 저희 자부담까지 해서 4,400원짜리의 가치인가? 그 업체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아이들의 미안함.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 초등학교 돌봄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간식 공급 중단을 요구해 이번 주부터 새로운 업체가 간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급식업체는 논란이 일자 학부모들과 지자체와의 간담회에서 조리원 교체 등으로 인해 일부 간식이 부실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유성구와 학부모들에게 최근 급식 조리원이 바뀌면서 일부 급식이 부실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돌봄 배움터를 운영하던 유성구는 내일 정용래 구청장과 학부모들과 면담을 갖고 해당 업체에 대해 특정 감사와 함께 민관위탁 사무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이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업체는 TJB 취재진이 관련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서면으로만 답변하겠다고 한 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TJB가 보도한 대전 동구의 직진 신호 없는 사거리에 대해 경찰과 대전시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형경찰청과 대전시는 직진 신호가 없었던 신호등을 즉시 전멸 상태로 바꾼 뒤 임시로 공사 중 표지를 설치했고 조만간 직진 신호가 포함된 신호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5월 심의를 통해 폭이 좁아 신호를 만들 수 없다고 했던 맞은편 도로의 폭을 넓힌 뒤 직진과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학생들을 들이받은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월 9일 밤 8시쯤 유성구 지족동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수치로 세종의 한 식당에서부터 약 5km가량 운전을 하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자매를 덮쳐 중경상을 입힌 50대 부장교사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은 즉시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현재 감사관실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보해체 취소 결정으로 새 정부가 다음 달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주보에서는 금강-뱃길 복원 사업을 위한 담수 여부를 놓고 공주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4대강보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가 퍼담은 흙을 화물차가 금강 한가운데로 나르기 바쁩니다.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숨은 보수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해체를 취소하면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완전 개방됐던 세종보도 재가동이 결정됐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 세종보는 늦어도 다음 달 말부터 금강물을 가둘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들이 재가동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금강변 한가운데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물대새와 수달, 삭 등이 관찰되는데 강물이 들어차면 유속이 느려져 뻘밭으로 변하는 등 일대 환경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환경단체들과 소통을 중단한 채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사실은 정부가 바뀐 이후에는 저희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모인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해 대화의 창을 열었다면서 농성에 들어간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막이 비가 오면 쉽게 물에 잠기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종보에서 16km 떨어진 공주보도 담수를 둘러싸고 공주시와 시의회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주보로 물을 막은 뒤 금강 옛 뱃길을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주시 계획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며 가로막은 겁니다. 공주의 금강유역은 공산성 등 여러 문화재들이 있는 곳으로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또 해야 되는데 협의도 안 돼 있고. 공주시는 재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시의회는 사업에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4대강 사업 당시 설치된 금강지역보의 재가동과 담수를 놓고 지역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2자녀 가족에게 주던 성인 30% 할인 혜택을 확대해 세 자녀 가족일 경우 성인 운임을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다자녀 할인 확대로 약 10만 3천 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가 자체 운영하는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 도입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초 2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던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여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버스는 지난해 5월 2일 개통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17,396명으로 하루 평균 57.2명이 이용했습니다. 당초 M버스는 강남역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막혀
평택지제역과 평택터미널까지 운행하게 됐으며 이로써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픈 AI, 소라가 만든 기차 밖 풍경입니다. 사물 왜곡 없이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고 창문에 비치는 모습까지 자연스러운데요. 챗 GPT를 비롯해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AI 반도체 생태계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대만 TSMC와 한국 SK 하이닉스가 연합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한국의 네이버와 손을 맞잡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연구를 위해 주목한 곳은 바로 대전 카이스트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반도체 핵심인 AI 가속기 시장을 97% 이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독주에 맞서기 위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체 AI 가속기인 가우디를 개발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텔이 네이버와 함께 카이스트에 AI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연구를 위해 국내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협력할 카이스트 연구팀의 그 열정과 역량이 저희가 원하는 신속한 AI 오픈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AI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인텔의 가우디 가속기 시리즈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중심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한편 카이스트의 소프트웨어 연구 능력을 결합해 새로운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 요구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물량에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와중에 적절한 보완제, 좋은 성능의 보완제를 우선 키운다라는. AI 공동연구센터에는 카이스트 교수와 석박사 대학원생 등 120여 명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연구를 진행합니다. 초기 2년은 인텔의 가우디를 위한 플랫폼 생태계 공동 구축을 목표로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등 주로 인공지능 분야의 오픈소스용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조성 자체를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학교인 카이스트가 한번 주도로 해봐서 AI 시대를 진정으로 저희가 한번 이끌어 가보고 싶다 하는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텔과 한국의 협력이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이틀씩 2024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3일과 4일에는 신탄진동 신탄새시장 상점가, 10일과 11일에는 중리동 중리행복길, 17일과 18일에는 비례동 골목형 상점가에서 각각 열리며 이번 축제에서는 수제 맥주인 가칭 대덕구 라거가 지역 상점을 통해 처음 소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낮 2시 56분쯤 천안시 동남구 성남명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자동차 부품 설비 일부가 타고 냉각 오일 13,000리터를 오염시킨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 설비 냉각류가 과열되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연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62% 올랐습니다. 대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 결과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62% 상승했고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2.54% 상승해 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1제곱미터당 1,489만 원을 기록했고 제일 저렴한 땅은 동구 세천동의 임야로 작년 대비 77원 하락한 1제곱미터당 466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7월부터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김 신규 양식장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적지 조사를 통해 김 양식장 면적을 현재보다 15%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김 양식장은 3,820헥타르 규모로
면허 양식장 신규 개발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말 기준 올해 도내 물김 생산량은 807만 3천 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생산 금액도 231억 9천만 원으로 104.6%나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도내 수산식품 총 수출액은 2억 219만 달러로 전년보다 18.9% 늘었는데 이 가운데 김이 1억 8,413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공유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 운영업체 등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모 불편 해소와 위생 문제 해결, 안전모 착용 시 할인이나 캠페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고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들의 사례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